여러분, 조선의 궁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화려한 단청 아래 수천 명의 궁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10살 남짓한 어린 나이에 입궐하여 그날부터 오로지 왕의 여인으로 길러집니다. 머리를 올리고 관례를 치르면 비록 임금의 얼굴 한번 보지 못했어도 법적으로는 임금의 아내가 되는 것이지요. 말이 좋아 꽃이지 사실상 죽어서야 나갈 수 있는 산 무덤과 같았습니다. 평생을 담장 안에서 수절하며 임금의 성은 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 그들에게 사적인 감정이나 연애는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 치세에도 이런 궁녀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여 가뭄이 들면 궁녀들을 방출하기도 했을 정도로 그들의 삶은 억눌려 있었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궁녀 내은 또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세탁 업무를 담당하는 방자내인이었지요. 비록 신분은 낮았으나 마음만은 비단결 같았던 그녀.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된 노동과 엄격한 규율 속에서 내은은 시들어가는 꽃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가슴에 어느 날 운명처럼 바람 한 점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내의 눈길이었지요. 궁궐의 빨래터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철 내내 찬물에 손을 담가야 하고 산처럼 쌓인 옷가지를 방망이질하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고된 곳이지요. 우리 내은이는 그곳에서 그저 묵묵히 빨래를 두드리며 자신의 청춘도 함께 두드려 패고 있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연지를 찍고 정인, 왜 손을 잡고 달빛 아래를 걷고 싶다는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지요. 그저 죽어서나 나갈 수 있는 이 담벼락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빨래를 널러 궁궐 구석진 담장 근처로 향하던 내은의 눈에 늠름한 자태의 사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궁궐의 호위를 맡은 별감이었지요. 별감이 누구입니까? 당시 궁궐 안팎을 드나들며 소식을 전하고 왕실을 호위하던 사내들인데 옷차림도 화려하고 기계도 남달라 궁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던 존재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사내 이석종이라는 별감이 내은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보통의 사내라면 궁녀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쳤겠지만 석종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땀방울이 맺힌 내은의 이마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품 안에서 마른 수건 하나를 꺼내 슬쩍 던져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궁녀의 손이 이토록 거칠어서야 되겠소. 이 수건으로 땀이라도 닦으시오. 그 짧은 한마디, 그 무심한 눈길 하나가 내은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거대한 갈망의 불꽃을 깨워버렸습니다. 평생 임금님의 얼굴 한번 못 볼 처지인데 이 살아있는 사내의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버린 것이지요. 수건에서는 사내의 땀 냄새와 짙은 사람의 향취가 났습니다. 내은은 그날 밤 좁은 궁녀들의 방에서 그 수건을 품에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여자였구나. 나도 사내의 배려를 받고 싶은 여인이었어. 한번 시작된 갈망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내은은 이제 빨래터에 나가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혹시나 담장 모퉁이에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가 건넨 수건을 돌려주며 한마디라도 더 나눌 수 있을까? 그녀의 갈망은 이제 임금의 여인이라는 신분을 넘어 한 사내를 사랑하고 싶은 여인 내은의 본능으로 타올랐습니다. 이것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임을 알면서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지요. 과연 위험한 불장난이 어떻게 타오르게 될까요? 이제 내은이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정인, 석종의 얼굴이 매일 밤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궁궐의 법도는 엄격하여 궁녀와 사내가 사사로이 말을 섞는 것조차 간통에 준하는 중죄로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아시다시피 사람의 연정이라는 게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오히려 누르면 누를수록 더 뜨겁게 타오르는 법이지요. 내은이는 결심했습니다. 죽더라도 이 사내와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마주 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세탁일을 하러 나가는 척하며 석종이 건넸던 수건 안에 서툰 글씨로 적은 쪽지를 숨겼습니다.
오늘 밤 보름달이 구름에 가릴 때 서쪽 담장 아래 수로 근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죠.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턱으로 걸어 들어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약속한 밤이 되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고요하다 못해 서늘한 정막이 감돌았지요. 내은이는 발소리를 죽이며 어둠 속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상궁들의 눈을 피하고 술라군들의 발소리를 따돌리며 도착한 그곳, 축축한 이끼 냄새가 진동하는 수로 근처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별감 석종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선 순간 심장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석종이 먼저 내은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레 맞잡았습니다. 어르신들,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사내의 손길 한 번 허락되지 않았던 궁녀가 차가운 궁궐 담벼락 아래서 느끼는 그 뜨거운 온기를 말입니다. 내은은 그 순간 자신이 임금의 여인이 아니라 오직 이 사내의 여인이 되고 싶다는 강렬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마마라 불리며 평생을 시들어 가느니 당신 곁에서 한나절을 살아도 여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은의 그 한마디에 석종 또한 그녀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담장 너머에는 임금의 권위가 서슬퍼렇게 살아있었으나 그 좁은 수로 틈새에서만큼은 두 사람만의 낙원이 펼쳐졌지요. 하지만 이 진입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법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이자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당시 궁녀들이 별감이나 의원 혹은 노비들과 연정을 통하다 발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전합니다. 내은과 석종 또한 그 위험천만한 유희에 몸을 던진 것이지요.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은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파멸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금지된 만남이 얼마나 오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제 두 사람의 미래는 대담해졌습니다. 내은은 빨래터 구석 담장에 뚫린 작은 틈을 통해 석종과 쪽지를 주고받았고, 석종은 궁궐 안팎을 드나들며 얻은 귀한 놀이개나 달콤한 과실을 몰래 건넸지요. 어르신들, 남들 몰래 하는 연애가 얼마나 짜릿합니까? 하지만 그 짜릿함 뒤에는 늘 서슬 퍼런 칼날이 숨어있는 법이지요. 궁궐은 벽에도 귀가 있고 천장에도 눈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평생을 궁에서 늙어온 노련한 상궁들의 눈을 피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요. 내은을 담당하던 노상궁은 최근 들어 내은의 행동이 수상쩍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넋이 나간 듯 먼 산을 바라보기 일쑤고 밤마다 세탁기를 핑계로 처소를 비우는 일이 잦아졌으니 말입니다. 내은아, 요즘 내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궁녀의 마음이 담장 밖을 넘으면 그 끝은 피눈물뿐이라는 것을 잊었느냐? 상궁의 매서운 경고에도 내은의 마음은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석종과 더 깊은 약속을 나누었지요. 이러다 발각되면 우리 둘 다 목숨을 보전하기 힘들 것입니다. 차라리 궁을 탈출해 멀리 도망가서 이름 없는 농사꾼 부부로 살면 어떠하겠습니까? 라는 위험천만한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금은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여느 때처럼 수로 근처에서 몸을 섞으며 애틋한 정을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저 멀리서 술라군들의 횃불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지나가지 않았을 시간인데 그날따라 궁궐 수비가 강화된 것이었죠. 걔 누구냐? 거기서 움직이는 그림자는 누구냐? 서슬퍼런 호통 소리에 두 사람의 심장은 멎는 듯했습니다. 석종은 급히 내은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태연하게 순찰 중인 척 위기를 넘겼으나 내은은 그만 급히 도망치다 바위에 발을 헛디뎌 고운 꽃신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빨래터 근처에서 발견된 주인 없는 꽃신 한 짝. 그것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내은의 목을 죄어올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상궁들은 궁녀들을 집합시켜 발 크기를 맞추기 시작했고 내은의 가슴은 방망이질 쳤습니다.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사랑을 얻은 대가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야 했고 이제는 죽음이라는 공포가 그녀의 목덜미를 차갑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과연 내은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궁궐 안에는 피할 수 없는 정적이 감돕니다.
꽃신 한 짝을 든 노상궁의 눈빛이 매서운 독사처럼 내은이를 훑어내렸지요. 이 신이 내 것이 아니냐. 는 단 한마디에 내은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발 크기가 딱 들어맞는 것은 물론이요. 신 안쪽에 몰래 수놓은 작은 꽃무늬가 그녀의 것임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내은이는 즉시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여러분, 의금부가 어떤 곳입니까? 한번 들어가면 제 발로 걸어 나오기 힘들다는 그 무시무시한 국문장이 아닙니까?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린 내은의 앞에는 사원부의 관리들이 늘어섰고 옆에는 시커먼 형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 인연, 궁녀의 신분으로 감히 누구와 정을 통했느냐. 그 사내의 이름을 대라. 하지만 우리 내은이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정인 석종의 목숨도 날아갈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느다란 종아리에서 핏물이 배어나오고 고통에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그녀는 석종이 건넸던 그 따뜻한 수건이 감촉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죽어도 말하지 않으리라. 그분만은 살려야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관리들이 내은의 처소를 샅샅이 뒤지던 중 벽틈 깊숙이 숨겨져 있던 비단 주머니를 찾아낸 것이지요. 그 안에는 석종이 보낸 애틋한 연서, 련서와 함께 별감들이 사용하는 은재 놀이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별감들의 물건이 아니냐. 관리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은이가 끝까지 입을 다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들이 스스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원부는 즉시 궁궐 내 모든 별감의 명단을 대조했고 내은의 동료 궁녀들을 추궁한 끝에 두 사람이 자주 목격되었던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결국 진실은 숨길 수 없는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며 세상 밖으로 구해져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곧 성군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평소 백성을 사랑하고 자비로웠던 임금이었으나 왕실의 기강을 무너뜨린 이 치명적인 스캔들 앞에서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궁녀는 짐의 여인이거늘 어찌 감히 짐을 능멸하고 사사로이 정을 통한단 말이냐. 임금의 진노는 하늘을 찔렀고 이제 내은과 석종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닌 대역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내은은 차가운 옥사 바닥에 누워 창살 사이로 비치는 달빛을 보았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손을 맞잡던 그 밤이 꿈만 같았지요. 이제 그녀가 구하고자 했던 사랑은 가장 비참한 형태의 진실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 연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의금부의 신문은 끝이 났습니다. 국법은 준엄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간통이라는 이름 아래 대역죄로 낙인 찍혔지요. 여러분, 당시 법도에 따르면 임금의 여인인 궁녀가 사내와 정을 통하는 것은 곧 왕실의 권위를 능멸하는 행위였습니다. 사형을 피할 길이 없었지요. 세종대왕께서는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내 비록 백성을 아끼나 궁궐의 기강이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법이다. 결국 두 사람에게 내려진 판결은 참형, 즉 목을 베는 형벌이었습니다. 하룻밤에 온기를 탐한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무겁고 시뻘건 청구서였지요. 형장으로 끌려가던 날 한양의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습니다. 내은이는 하얀 소복을 입고 거친 수레에 실려 나갔지요. 그녀의 눈앞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저 멀리 형틀에 묶여 피범벅이 된 정인 석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석종은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내은이를 향해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오. 내은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음조차 사치였을 겁니다. 그녀는 그저 석종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덕분에 나는 비로소 궁녀가 아닌 한 사람의 여인으로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세상에 가거든 우리 담장 없는 곳에서 만나요. 번뜩이는 칼날이 햇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망나니의 춤사위가 시작되고 한순간에 두 사람의 인연은 단칼에 베어졌습니다. 내은의 하얀 저고리 위로 붉은 선혈이 꽃처럼 피어났지요. 어르신들,
이것이 그들이 꿈꿨던 사랑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임금의 여인이기를 거부하고 한 사내의 정인이 되고자 했던 대가는 그렇게 두 사람의 목숨과 맞바꾼 처절한 핏빛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궁녀의 마음을 묶어둘 수는 있어도 그 영혼까지 가둘 수는 없었다며 시시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으려 했던 두 마리 나비는 그렇게 날개가 꺾인 채 차가운 흙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조선시대에 궁 안에서 죄를 짓고 죽은 자들의 시신은 정문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수구문, 수구문, 이라 하여 시체가 나가는 불길한 문을 통해 성 밖으로 내던져졌지요. 내은이와 석종이의 시신도 거적대기에 돌돌 말린 채 그 어두운 문을 통해 궁궐 밖 공동묘지터에 버려졌습니다. 왕의 여인이 되길 거부했던 대가는 이토록 비참한 버려짐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뒤 궁궐 안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면 내은이가 빨래를 하던 그 빨래터 근처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궁궐 어디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산골짜기 들꽃의 향기였다고 합니다. 나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내은이가 죽어서야 비로소 궁녀의 굴레를 벗고 정인과 함께 들꽃이 되어 돌아온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이지요. 또한 내은이가 잃어버렸던 그 꽃신 한 짝이 발견되었던 수로 근처에는 이름 모를 붉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상궁들이 기강을 잡기 위해 그 꽃들을 뿌리째 뽑아버려도 다음해 봄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다시금 붉은 꽃송이들이 고개를 내밀었지요. 마치 우리의 사랑은 당신들이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듯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궁녀들 사이의 변화였습니다. 전에는 임금의 성음만을 기다리며 서로를 시기하던 궁녀들이 이제는 깊은 밤 남몰래 모여 내은이와 석종이의 이야기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비밀 노래가 되어 궁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담장은 높고 법도는 엄해도 사람의 가슴은 막을 수 없네로 시작하는 그 노래는 차가운 궁궐 생활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내은이는 비록 이름 없는 궁녀로 죽어 성 밖으로 버려졌지만 그녀의 영혼은 다시금 궁궐로 귀환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죄인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목숨을 던진 연인들의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된 것이지요. 사원부의 기록에는 그저 간통한 궁녀라 적혔을지 모르나 구중궁궐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수천 명 여인들의 가슴 속에 그녀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어르신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귀환이 아니겠습니까? 육체는 썩어 없어질지언정 그들이 남긴 뜨거운 진심은 전설이 되어 다시금 그들이 살았던 곳을 촉촉하게 적시는 거 말입니다. 내은과 석종의 처형 이후 궁궐의 담장은 이전보다 더 높고 견고해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함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안의 여인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꼴이 되었지요. 성군 세종대왕께서는 이 사건 이후 궁녀들의 외로움과 고통에 대해 깊이 고뇌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실록을 보면 이후 세종께서는 가뭄이나 국가적 재해를 핑계 삼아 나이가 찬 궁녀들을 대거 방출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자비를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법의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여인이라는 명분 아래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내은의 죽음이 임금의 심장에 일침을 가했던 것이지요. 비록 제도는 바뀌지 않았으나 궁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은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사랑하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숭고하고 뜨거운지를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왕의 권력도 서슬퍼런 칼날도 끝내 꺾지 못했던 그들의 연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를 되묻게 합니다. 어르신들, 궁궐 담장 아래 피었던 그 붉은 꽃향기가 지금도 어디선가 불어오는 듯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그 이름 없는 궁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위대한 역사가 담지 못한 진실한 인간의 역사로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